담대한 투자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장 안에서 다양한 섹터도 있고 다양한 이슈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할 이슈와 섹터는요. 화학 기업이 어떤 변신을 이루고 있는지 정말 다방면의 변신을 이루고 있다고 해서 구체적인 이야기 들어볼게요. 오늘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또 대표님 하면 화학 기업이잖아요. 근데 오늘 저랑도 방송 전에 잠깐 이야기 나눴지만 여자의 변신은 무죄다라는 말을 빗댈 정도로 화학 기업의 변신은 무죄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어떤 변신을 하고 있길래 그렇습니까? 네. 또 철강 기업도 요즘에 잘하고 있잖아요. 포스코 그룹도 네. 잘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화학과 철강 기업의 변신은 대박이다. 왜 대박이냐면은 기존에는 화학과 철강이 굉장히 올드한 산업, 오래된 산업인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를 들면은 에코프로 BM이 제일모직 기술에서 출발했습니다. 원천적으로. 네. 제일모직이 뭐냐면 삼성그룹의 화학회사였어요. 그 기술을 이제 라이센스 인을 해서 예를 들면 그 기술을 사와서 했던 게 에코프로 BM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흔히들 보면은 포스코 퓨처엠 네. 그게 뭐냐면은 과거 이름이 포스코 케미칼이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포스코 그룹의 케미칼 회사입니다. 예를 들면은 포스코라는 게 철광석을 사와요. 네. 그다음 철광석을 녹여야 이게 쇳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철광 제품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철광석하고 석탄이 들어가는데 이게 도가니를 만드는 업체가 내화물 업체가 포스코 케미칼이었어요. 굉장히 이제 올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양극재와 음극재로 전개하면서 작년에 예를 들면 2020년에 그 테슬라가 9배 갈 때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30배씩 가잖아요.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은 성공적으로 변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앵커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지금 약간의 그런 경제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87년도에는 일본이었고 일본을 좀 떨어뜨리고 싶었고 두 번째는 2001년 이후부터는 이제 중국이 G2로 올라오면서 G2를 조금 속도를 줄이고 싶고 그러려면 대항마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국이 제가 볼 때는 그 대항마 역할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구현한 거를 실현시켜주는 기업이 한국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그게 한국의 화학과 철광인데 특히 화학에 많이 포진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림 보시면 이게 밸류에이션입니다. 자, 중요합니다. 보세요.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예를 들면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테슬라급으로 평가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게 체리 피킹인 거예요. 체리 피킹. 뭐냐면은 이렇게 너 참 좋다. 너 성장 산업 매출액이라든지 이게 막 YOY로 급등하고 막 YOY로 50% 급등하니까 체리 피킹이 되면은 주가가 많이 급등하잖아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 한 30배씩 올라가고 막 이러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한 9배 정도 왔습니다.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이 9배 맞는데 미국 기업 중에서 보면은 린데라는 기업이 있어요. 린데. 독일 기업인데 미국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린데가 보면은 PSR이 보면은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6배에서 7배씩 받잖아요. 뭐 하는 기업이냐면은 수소가스, 산소가스, 이런 아르곤 이런 특수가스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특수가스 만드는 기업이 지금 현재 이렇게 성장성하고 수익성이 높으니까 7배씩 받잖아요. 그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에 보면은 넥스트라 에너지가 뭐냐면 전기와 열을 생산해요. 근데 이게 보면 우리나라에 보면 금호석유 안에 보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기업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몸에 품 안에 품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 6배씩 이렇게 받잖아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뭐 SHW 같은 경우는 페인트 회사고요. 그 다음에 듀폰 같은 경우는 첨단 소재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9에서 이렇게 3배까지 다양하게 성장성이 높고 수익성이 높은 기업이 포진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따라가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밸류에이션 보시면 알겠지만은 1배 이하거나 0.4, 0.3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체리 피킹 하듯이 딱 피킹되는 순간 제가 볼 때는 상단에 위치하면은 그러니까 매출액이 올라가면서 매출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출이 올라가면서 첨단 고부가들이 올라가면서 받는 주가 상승이 있고 두 번째는 왜 이래 눌러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불법 공매도 때문에 많이 눌러져 있었잖아요. 이게 눌러져 있으면 곱하기 승수 효과가 나면은 급격하게 올라가는 형태. 예를 들면 포스코 퓨처엠 같은 형태가 제가 볼 때는 다양하게 전개될 것이다. 그래서 그 밸류에이션 낮은 기업도 우리 화학 기업들은 대부분 다 지금 성장 산업에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번 포트를 구성해 보는 것도 저는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내 화학 기업들이 아무래도 저평가 상태인데 성장성까지 앞으로 부각된다면 주가가 또 견인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될 수 있는데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화학 기업들이 어떤 성장 전략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 그 전략들을 좀 우리가 하나씩 볼 수 있을까요? 왜 석유화학이나 화학이나 철강 기업들이 자꾸 이제 석유화학이라 붙이잖아요. 네. 석유화학이라 붙이시면 안 돼요. 그냥 따로. 화학이라 붙여야 돼요. 왜냐니까 화학과 철강 기업들이 낮게 평가되어 있냐. 왜냐 화학을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는 석유도 없고요. 가스도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석유와 가스 이제 중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구매를 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학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석유와 가스가 들어가서 화학 제품이 나오는 구조가 우리나라는 이런 시설을 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같이 도매금으로 석유와 가스가 조금 예를 들자면은 만약에 없어진다면은 만약에 많이 필요 없다면은 우리나라도 없어질 때 그러니까 불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게 옛날의 밸류에이션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화학기업들이 석유와 가스 말고 예를 들자면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청정 기후 쪽에서는 뭐냐면 석유와 가스 말고 다른 대안을 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옥수수 대안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미생물도 대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시설 자체에다가 좀 개량을 하면 바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는 물질을 써라, 썩는 거를 써라라면은 소재를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연구를 제일 많이 하는 기업이 한국의 화학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동남아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범용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량 생산을 많이 하니까 우리나라가 고부가로 달려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흔히들 보면은 그 주사기 같은 경우 투명용 PP라고 그러거든요. PP가 이게 저부가가 있고 고부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부가에서 1등을 하는 기업들이 이렇게 절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부가라면 이런 겁니다.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려면 예를 들면 가벼워야 되잖아요. 그죠? 가볍고 강한 거, 그걸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것도 1등 하는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포스코 퓨처엠의 벤심도 말씀드렸지만은 내화물 업체에서 기술력을 들고 있으니까 그 기술의 유사성으로 인해서 음극재와 양극재를 진출하더라는 거죠. 이런 기업들이 절비하죠. LG화학 같은 경우도 보면은 LG화학이 화학 기술, 합성 기술을 바탕으로 뭘로 진출했습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을 탄생시켰고, 그 다음에 양극재라든지 이런 쪽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을 단순하게 옛날에 그러니까 석유 넣고 하는 석유화학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소재를 그러니까 제도를 맞추라 그러면 언제든지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이제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스스로도 고부가 쪽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 첨단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여기에 또 한국 화학기업들이 전기차 소재나 뭐 수소 소재 같이 기업들이 생각하는 신성장 동력들을 좀 강화하고 있잖아요. 이런 흐름을 저희가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이런 쪽의 투자 매력도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그 독일이 린데 말씀드렸잖아요. 네. 전 세계 특수가스의 전 세계 최고의 기업입니다. 시가총액 250조 원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하고 합작을 해요. 왜 합작을 하냐면은 수소를 예를 들면 수소를 가장 많이 잘 생산하고 잘 다룰 수 있는 기업이 뭐냐면 한국 기업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흔히들 미중 전쟁이 터져 있으니까 경제 전쟁이 터져 있으니까 한국이 오히려 큰 수혜를 볼 것이다는 거예요. 반도체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 예를 들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미 양극재, 음극재, 배터리 쪽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1등, 1, 2등 기업들이 지금 탄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수소 같은 경우도 뒤에 보면 이제 뭐 미국 대통령 선거하고 맞물려 있지만 수소 사회로 갈 수 있게끔 수소를 많이 좀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화학이나 철강 업종 미래 사회를 선도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한 2주 전에 저희가 나와서 했던 이야기랑 접목을 좀 시켜보고 싶더라고요. 이런 화학 기업들의 변화가 미국 대통령 선거 1년 남긴 상황에서 좀 연관성을 지어서 저희가 먼저 볼 만한 기업이 있을지 그걸 계속 저희가 추려내고 있잖아요. 예. 찾아볼 수 있을까요? 찾아볼 수 있죠. 뭐냐면은 지금 보면은 이 그림 자체가 보면은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 바이든 대통령께서 많이 육성했던 기업이 전기차 기업이잖아요. 포드 자동차는 전기 자동차인데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많이 육성했던 기업이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1000배씩 갔잖아요. 길게 보면 그래서 1억 넣으면 1000억이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 그 다음에 전기차가 갔는데 이 두 분들이 전략을 보면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면은 석유와 가스를 복원하는데 새로운 에너지를 많이 만들 거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 뭐냐면은 천연가스에서 풍부한 수소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수소를 가지고 수소 사회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수소를 제일 잘 다루는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백업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되셨을 때는 보면은 전기차라든지 수소, 그거는 물분해 또 수소다. 물분해 수소도 우리나라는 또 병전하고 있는 전략을 하고 있어요.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제일 잘하는 기업들이 또 한국의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고 두 분이 다 주장하는 게 이게 미국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공항에서 내려서 공항도 3류공항 갖고 전력, 뭐 변압기 차단기라든지 이런 전력 시스템도 그렇고 도로도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변압기 차단기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수혜를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서 그게 그 에너지 쪽이라든지 이런 성장 산업에 백업할 수 있는 분야, 네. 수소라든지 전기차 분야를 우리나라 화학기업들이 다 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느 대통령이 되더라도 제가 볼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크게 성장할 수 있다. 저는 화학기업의 변신은 저는 대박이 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낮은 쪽에 보시면서 체리 피킹 하듯이 들고 계시는 것도 괜찮아요. 왜? 목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높은 밸류에이션보다 낮은 밸류에이션에서 그 바람이 불기를 기다리는 것도 전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뭐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 저희가 정리를 했지만 오늘 이야기한 부분에서는 누가 당선이 되든 수혜는 입을 거다. 그래서 저평가된 기업들 중심으로 눈여겨볼 필요 있다. 그걸 저희가 핵심 포인트로 좀 기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학 기업들의 변신은 무죄다. 이 변신은 대박이다. 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